네, 그 다크서클로 유명한 포시스의 원종화입니다. 제 동영상을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는데 동영상이 안 들어가네요. 네, 오늘 주제는 해양 쓰레기 통합 관리 솔루션 기반의 해외 ODA 진출 방안이라고 주제를 주셨어요. 네, 주제를 주셔서 ODA는 사실 저희가 아직 시작은 안 하고 이제 ODA 사업 쿠킹까지는 해보고 지금 이제 어제 가격 협상이 막 끝났거든요. 인도네시아 ODA 사업. 그래서 그런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왠지 그 정성호 센터장님이 앞에서 충남 사례를 저희 것까지 다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저희는 부산 사례, 저희가 지금 리빙랩을 2개를 돌리고 있는데 부산 사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깨끗하다니까요. 이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가 모든 지자체 담당자 분들의 대답입니다. 우리 강은 필요 없다니까요. 이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네, 뭐 이거는 사실 뭐 공무원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다들 그러신 것 같아요. 내가 1등을 할 수는 없죠. 내가 1번을 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다른 데 적용해보지 않았던 시설 그리고 굳이 없어도 그냥 두면 눈앞에서 사라질 건데 굳이 이런 거 해서 내가 왜 피곤하게 살아야 되나, 태풍 오면 홍수 오면 걱정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나 싶으실 거예요. 그런 걸 알았으면 저도 회사를 시작하지 않았을 텐데 저희 회사는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작한 회사입니다.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저는 원래 오프쇼 쪽 해양 쪽 해양 쪽 엔지니어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 전공은 해저 파이프라인이고 사실 폐기물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해저 파이프라인을 하다 보니까 해저 구조물, 해저 강구조, 해저 지반 뭐 이런 거의 시뮬레이션을 즐거워하고 나름 논문도 열심히 쓰던 연구자였는데 나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네, 뭐 쓰레기는 많습니다. 쓰레기 많은데 뭐 지금 뭐 플라스틱은 엄청 많아요. 2022년도 유넵 자료고요. 네, 여기 보시면 열심히 뭐 만들어지고 소각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버려졌어요. 버려져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다음에 해양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동그란 원이 큰 데가 발생이 많이 되는 곳이겠죠. 네, 우리나라 주변으로는 다 많습니다. 네,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하는 동남아시아인데 사실 전 세계 공장, 그럼 선진국들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사실 뭔가 여기서 발생되는 부나 이런 것들은 다들 선진국으로 돌아가는 반면에 거기서 버려지는 것들은 동남아시아에 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마음이 편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다시 바다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다시 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이 전 세계에서 뭐 1, 2위를 다투는 국가이고요. 또 그 전 세계에서 해양 플라스틱 배출이 8번째로 많은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 위에 있습니다. 북한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런 조건에 있어서 우리나라 바다는 깨끗하겠냐? 그럴 리가 없겠죠. 우리나라 그 해안가 미세 플라스틱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 세계 10개국 10번째로 미세 플라스틱이 높은 농도를 갖는 해안 중에 4개가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을 정도로 상황은 좋지 않아요. 이거는 뭐 충격적인 동영상인데 못 보여드려서 아쉽습니다. 밑에 떨어져 있는 게 새우예요. 새우고 새우를 잡아서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면 선풍기를 가지고 이제 포장지에 날리고요. 아래 떨어져 있는 새우를 여러분들이 드십니다. 되게 유명한 새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새우입니다. 새우젓 축제하는 그 새우예요. 당연히 우리나라 거죠. 그래서 해양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 이 문제들은 거의 연구들이 아직 초기 단계예요.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 논문이 나오기 시작한 게 사실은 2013년도, 2010년도 초반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폐기물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누가 어떤 쓰레기를 얼마만큼 버리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버리는지 알아야 오염원을 관리를 할 거고 어떤 종류인지 얼마만큼인지가 있어야 폐기 방법, 그 다음에 예산 이런 것도 투입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버리는지 알아야 누구한테 이거를 떠넘겨야 되냐, 누구한테 책임을 지어야 하냐에 대한 문제들도 기결이 되죠. 그래서 대부분 하천을 통해서 나온 쓰레기가 우리나라에서는 65%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보통 이제 연구들을 보면 한 80% 정도가 하천을 통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해상기인 쓰레기인데요. 뭐 외해에서 들어오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어업 쓰레기, 양식 쓰레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서
정책 부분에서 매우 앞서 있는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슨 짓을 하는지 해외에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네, 에이펙도 그렇고 유넵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네,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죠. 네, 우리나라는 깨끗하다니까요. 이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먹는 새우에는 네, 그런 것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저희 회사의 주요 사업은 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하천을 관리하는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수거된 폐기물들, 해양 플라스틱들을 자원화하는 사업이 있어요. 아, 이렇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밑에서 저희는 뭐 해상풍력 엔지니어링도 하고요, 수상태양광도 하고요. 네, 원래 저희 전공 분야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여기다 갖다 꽂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회사를 시작하면 1년에 SCI 한 편씩은 쓸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7년 차인데 한 편 썼어요. 논문 쓸 거 너무너무 많은데 네, 논문 쓸 겨를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논문 쓰고 앉아있으면 저희 직원들한테 혼나요. 네가 장사꾼이지 무슨 연구자냐 뭐 이런 혼납니다. 어우, 네. 깜짝아. 저희 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박사, 기술사 4명, 석사 한 8명, 9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진 때문에 못 보여드리겠어요. 네, 국내에서 공부하고 경험 쌓은 친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처리하시는 분들에 따르면 단군 이래로 이렇게 학위가 많은 폐기물 회사는 처음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국내외에서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기술 부분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2017년도에 해수부에 가서 말씀을 드렸을 때 되게 어이없어 하셨어요. 우리나라 바다 깨끗한데 왜 해양 쓰레기 문제를 굳이 네가 들고 일어서서 뭘 하려고 해? 라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해수부를 설득해서 과제를 받은 게 해양 쓰레기가 배출이 되면 선박들 계속 뒤집어지고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선박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해양 쓰레기 수거 시설 개발 뭐 이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겨우 설득을 해서 과제를 하고 2년 만에 과제 이제 평가에 들어가는데 태어나서 그렇게 혼나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고 마지막은 얼마 전에 저희 이제 부산 사업 송정천 사업할 때 욕을 그렇게 많이 먹었었는데 태어나서 욕 먹은 거 이렇게 2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2020년 12월에 해양폐기물관리법이 시행이 되면서 하천 관리를 해야 된다. 하천 관리 시설에 대한 강제 조항이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올해 부산 평광천, 충남 유구천 2개 사업 진행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ODA 사업 확정이 되어서 이제 해외로 좀 나가보려고 합니다. 충남 사례는 앞에서 많이 보셨으니까요. 여기 보시는 거는 부산 평광천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뭔가 아까보다는 좀 정돈돼 보이죠? 아까는 유구천은 300m짜리예요. 강폭이. 처음에 볼 때는 그냥 실개천처럼 저 그냥 바지가 걷고도 넘어가겠는데 싶은 하천이지만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300m까지 늘어가는 하폭을 가진 하천입니다. 그런데 평강천 같은 경우에는 하폭이 한 6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물이 불어나더라도 아래 위로만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수문도 있고 배수 펌프도 있고 해서 관리가 되는 하천이에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좋게 말씀드리면 딱 정돈되는 도시형 하천에 적용을 해봤고 자연형 하천 2개를 적용해봐서 저희는 또 좋았던 경험이기도 한데 평강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저희한테는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실험실 같은 조건의 하천이기도 합니다. 회사를 시작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저희는 부유체, 물에 떠 있는 것들을 설계를 하고 평가할 수 있는 친구들을 주어 모았고 해양 플랜트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들 설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은 거의 다 사드렸습니다. CFD도 들어가고요. 모르겠어요. 여기 역학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바쿠스, 엔시스, CFX, 플루언트, 올카플렉스 한 소프트웨어만 한 10억 원치 정도 사 모은 것 같아요. 그렇게 고가의 것들을 다 때려받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또 잘 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죠.
해양수조 크리소에서 운영하는 해양수조에서 실험을 하고 그제서야 처음 느꼈던 게 우리는 정말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 전혀 물에 떠 있는 쓰레기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구나. 사실 아무도 물에 떠 있는 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사실 쓰레기에도 관심이 없는데 물에 떠 있는 쓰레기에 누가 관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쓰레기가 물에 떠내려서 내려왔을 때 우리가 이걸 막았을 때 그럼 쓰레기가 100톤이 있다. 그럼 여긴 100톤에 걸릴까? 100톤보다 적게 걸릴까? 100톤보다 많이 걸릴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전 세계적인 연구가 한 건도 없었어요. 한 건이 있었는데 네덜란드 오션 클린업이라는 친구들인데 걔네는 또 공개를 안 해요. 저희도 공개 안 하죠. 네, 설계를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거든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앞서 정성호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뭐 AI를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폐기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어떤 쓰레기를 얼만큼 버렸느냐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이 문제를 누구에게 책임을 물릴 수 있게 될 텐데 그걸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적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쓰레기 양과 쓰레기 종류에 대해서 이제 그 데이터 정량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책인데요. 강의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게 기존의 폐기물에서는 AI로 분리하는 시스템들 보면 컨베이어 벨트 위에다가 얘네를 올려놓고 분류를 해요. 인식을 해서 되게 제어된 공간에서 AI 인식을 하게 되는데 하천 같은 경우에는 아침 밤낮 물 색깔 다르고요, 광량 다르고 그다음에 위치별로 또 물 색깔도 달라요. 폐기물들도 형상도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도 지금 막 한 20만 30만 장 정도의 데이터들이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사이트가 바뀌면 걸음마 수준의 AI가 됩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 사이트에서는 정확도가 뭐 90% 넘게 나오긴 하지만 다행히 그전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한 사이트를 잡았을 때 학습시키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들고 있는 거를 새로운 데 간다. 그럼 바보가 되어 있어요. 그런 좀 특이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폐기물 문제랑 또 좀 다른 현장 특이성을 반드시 갖는 문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서 충남 사업은 건설기술연구원이 건설기술연구원이 저희의 발주처셨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발주처로서 일을 했습니다. 사실 충남 사업 처음에 할 때 저희 건기원에 가서 충남 사업은 사실 윤종주 박사님께서 충남연구원의 윤종주 박사님이 처음에 쿠킹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 하면 되겠다. 너무 좋은 기회다 하고 있었는데 공고가 난 게 그 과기부산에 정책연만 할 수 있다라고 하셔갖고 어떡하지 하다가 건설위원을 찾아가서 제발 이름이라도 빌려주세요. 이름만 빌려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했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역할을 해주셨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 기업 주도 사업이어서 저희가 주관을 서서 부산광역시랑 같이 진행했습니다. 네, 부산도 역시 되게 우리 쓰레기 없다니까요를 많이들 외치십니다. 그런데 평강촌에는 다른 쓰레기 없어요. 다른 쓰레기는 전혀 없고요. 여기 수자원공사가 에코델타 시티를 하는 그 에코델타 시티에서 마지막으로 선악동강으로 나가는 위치예요. 그러면 당연히 에코델타 시티 입장에서는 하천을 통해서 나가는 마지막 관문, 바다로 나가는 마지막 관문 앞에 설치가 되었으니 에코델타 시티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상징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지 않는 시설물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게 지금 이제 국토부 사업 기간이 끝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나, 철거를 해야 되나, 활용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델타 시티에서 나오는 건 다른 쓰레기도 별로 없어요. 농약병밖에 안 나옵니다. 네, 이렇게 저희도 그 충남 지역이랑은 조금 달랐어요. 아무래도 도시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요. 어촌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촌계 들어가시고요. 낙동강 유역이다 보니까 환경단체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근방에 있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낙동강 환경유역청, 국토연구원, 충남연구원 다 저희 멘토와 리빙랩 멤버로서 계속적으로 의견을 많이 주셨었어요. 네, 이거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쓰레기가 얼마만큼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요.
EDC 같은 경우에 수질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질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고형 쓰레기를 관리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수질을 24시간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EDC가 그 수변 도시로서의 되게 그것들이 강조되어서 설계가 된 도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계속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마다 이렇게 CCTV로 관리가 되고요. 쓰레기가 얼마만큼 모여 있는지가 관리가 됩니다. 저희 회사 시스템에서는 지금 뭐 충남이랑 부산 두 개만 등록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만약에 지자체 입장에서 뭐 저희 회사 입장에서 관리를 한 입장에서라면 설치된 걸 전부 다 봐야 되겠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딱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대해서만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국가들이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뭐 이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EDC 부분으로 저희는 좀 확장을 해 나가고 싶어 하고요. 네, 동영상인데 아쉽습니다. 네, 흘러 넘치는 거를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아까 12시 반경이라고 하셨었는데요. 비가 그때 3일 동안 650mm가 왔거든요. 근데 한 4시부터인가 계속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2시 반 정도 되니까 카메라가 꺼지더라고요. 네, 2시 반까지 카톡 하다가 전 2시 반에 소주 2병 시원하게 먹고 네, 그러고 잤습니다. 그러고 이제 또 물이 빠지고 나니까 네, 이렇게 또 이쁘게 인형도 잡아놓고 가스 통들도 잡아놓고 그랬었습니다. 그 문짝도 떠내려와 있고요. 충남 저기는 되게 좀 특이했었어요. 어디서 쓰레기가 나오는지 이거 잘 모르겠는 소스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드럼통 내려오고요. 항상 가스통 섞여 있고요. 네, 좀 부산이랑 다르게 좀 특이한 쓰레기들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이제 ODA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찌사다네 강에 ODA 사업이 들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된 거냐면 2021년 인도네시아 해수부 장관이 우리나라 해수부 장관이 인도네시아에 방문했을 때 요청을 직접 주셨던 거예요. 첫 번째로 요청을 주셨던 거고 한강처럼 깨끗한 강을 우리도 만들고 싶다. 그래서 하천 관리할 수 있는 하천에서 바다로 들어가는 쓰레기를 막을 수 있는 걸 좀 ODA로 지원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날도 장관님 계속 거기 계실 때 저희가 계속 자료를 계속 백업을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2021년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작년에 시작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쿠킹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직접 그 전문가로서 현지 답사 가고 업체들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비 만들고요, 사업 범위 만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방향이 또 많이 틀어지더라고요. 저희는 처음에 폐기물들을 모아서 재활용하는 업체로 넘기고 모자라는 것들은 열분의 연료로 만들고 이렇게 구성이 됐었었는데 현지 파트너랑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그냥 모든 폐기물들은 고형 연료로 만들어서 에너지화하는 걸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단 시설 들어가고 고형 연료로 만드는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류 지역에서 저희는 하천 부유 쓰레기를 관리를 하고요. 하류 지역에서는 네덜란드 오션 클린업이 관리하는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 폐기물 문제는 모든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좋은 예이긴 한데요. 어느 국가건 어느 위치건 어느 지역이건 간에 거기에 있는 지자체나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의지를 갖게 되면 그 시장은 빵에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되게 의미 있는 시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수요에 의한 시장보다 인지에 의한 시장이 폭발력을 훨씬 갖는다라고 있는 척하면서 투자자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다니는데요. 우리나라가 가장 좋은 예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저희 말고요. 네덜란드 오션 클린업이 해외에서 ODA 사업하고 있는 ODA 사업이라기보다는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네덜란드 오션 클린업은 주로 건설사나 중공업사들한테 스폰서를 받고 이런 시설들을 개발 국가에 보급을 합니다. 저희가 좀 되게 안타까웠던 거는 저희가 한 발 늦었는데 기아자동차가 얘네한테 스폰서십을 엄청 크게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는 비영리 단체가 아니라서 기업들이 저희한테 뭔가를 하긴 쉽진 않지만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스폰서십을 하고 여기에서 나온 폐기물들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와서 재료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올해 현대차에서 투자를 받았는데 저희 당연히 투자한 쪽에서는 현대차 입장에서 우리 재료 씁시다라고 이야기가 나가는데 이제 뭐 같은 그룹이잖아요. 이미 네덜란드가 가지고 오는 폐기물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아쉽긴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오션 클린업은 이런 것들을 보급을 하고 있어요. 하천 한쪽에다가 차단막을 설치를 하고요. 가운데다 바지선을 띄워놨어요. 바지선 한가운데는 그 컨베이어 벨트가 실려 있고요. 컨베이어 벨트로 통에 담아서 통이 꽉 차게 되면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하천 한가운데다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바지를 띄워놓겠다. 절대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최소화하는 시설물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하천, 안 좋은 하천 상황에서 이거 잘 버틸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게 저희의 숙제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것들 잘 운영하되 우리나라에서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을 하게 되면, 아까 정성환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나라 하천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그지 같은 하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잘 적용할 수 있으면 해외에서도 충분히 적용성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번에 ODA 2023년 7월 7일 기사인데요. ODA 저희가 지금 어제 가격 협상 끝난 프로젝트고, 오른쪽은 해수부가 필리핀 동티모르 해양 플라스틱 저감 사업 추진한다. 28년까지 총 120억 투입을 하겠다라는 사례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동남아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 아니면 저개발 국가들 대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사업을 하면서 좀 불편했었던 거는 많은 국가들이 보고 있는 곳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곳에 중복 투자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국가들이 모여서 좀 중재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아까 저희가 인도네시아 가는 것도 아까 하류에서 오션 클린업이하고 저희가 중류에서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동일 지역이었어요. 똑같은 데서 두 군데서 다 하겠다 뭐 이렇게 됐었던 거죠. 그럼 이제 싸움이 벌어졌어요. 저희가 처음에 현지 답사 갔을 때도 뭐라 그랬어요? 네가 빠져라 막 이렇게 됐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이걸 필요로 하는 곳들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좀 국가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부처 안에서 우리나라에서라도요, 이런 것들을 좀 ODA 사업을 할 때 단발성에 그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좀 자원을 제대로 잘 분배할 수 있는 뭔가 기구나 절차가 있었으면 하는 게 지금까지 단계에서 제가 좀 ODA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